한우열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을 못해요. 전환장애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대 움직임 완전 정상이야. 괜찮고. 근데 말을 못하지. 맞아. 근데 이 안준호는 힘든 것들을 좀 억누르고 있고 지금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안준호 상태가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돼요. 그럴 수 있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가 DP 시즌 1 재밌게 봤었잖아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예, 저희 또 분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되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고, 안 보신 헬프님들한테 잠깐 DP 드라마가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정혜인 배우가 이제 연기한 안준호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제 군대 부조리랑 가혹행위를 좀 당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1년이 선배인 이제 구교환 배우가 연기한 한우열. 맞아. 이 둘이 탈영병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대한민국 헌병. 요즘은 군사경찰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래요? 예, 군탈 체포조 일명 DP에 둘이 이제 배치되거든요. 저희 DP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나도 처음 들었어 이때. 예. 저희는 병사 사병이 아니라서 그런가. 맞아요. 그래서 이 DP들은 이제 사복으로 바깥 외출을 하면서 이제 탈영병을 이렇게 추적하는. 마지막에 그 사람인 한우열이 약간 그 체포 대상이 됐던 탈영병이 자살 시도하는 거 뭐지? 시도하는 거. 자살 시도라고. 조석봉. 아, 조석봉 맞아. 예. 조석봉 이 친구가 이제 군대 내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황장수라는 어떤 선임한테 복수를 하려다가 이제 막 와서 이제 좀 자살 시도를 하는 게 이제 시즌 1 내용이고요. 정혜인, 구교환, 그러니까 뭐 안준호, 한우열도 군대 내 부조리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해서 못 견뎌서 탈출하는 탈영병을 잡는 약간 아이러니한 장면. 그리고 이게 사실 직업 군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도 징병이 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병사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니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같은 처지에 있는. 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DP의 목적은 뭐 그 사람들을 벌하고 공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무사하게 데려오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인데, 이제 시즌2가 나왔잖아요. 네네. 좀 보시고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없으셨는지. 한우열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을 못해요. 시즌1에서 말 잘하던 사람. 말을 제일 잘하던 말을 그렇게 제일 잘하던 사람이 말을 못해가지고 군병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답답하니까 계속 글로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맞아. 찌러증이 필담을 네, 뭐 CT나 MRI 찍고 뭐 의사 봤는데 이상 없다. 구조적인 이상은 없다. 그런데 그 시즌 1의 상황 이후로 말을 못하는 상태인 건데, 이런 게 좀 말이 되는 건지. 그쵸. 좀 일단은 눈앞에서 누군가가 총으로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PTSD로는 당연히 진단이 가능할 거예요. PTSD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 말 못하는 것만 봤을 때는 전환장애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환장애는 예, 영어로 이제 뭐예요? 컨버전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팔 한쪽이 마비가 된다거나 근육이 좀 떨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꾸 한쪽에 힘이 좀 빠진다 그래요. 한쪽 팔 혹은 한쪽 다리.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시각이나 청각이 좀 상실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 뭐 걷지를 못한다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 대학병원에 있을 때 협진을 본 적이 있어요. 실어증 환자를. 진짜 성대 구조가 이상한 거냐. 어땠어요? 그러니까 숨 쉬라고 하면 숨을 쉬는 때 성대가 움직이거든요. 성대 움직임 완전 정상이야. 괜찮고. 근데 말을 못하죠. 맞아. 그때 정신과랑 협진을 봤었나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저희한테 협진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대 움직임 진짜 없는 게 맞냐. 맞으면 이비인후과 쪽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볼 거고. 그렇죠. 근데 이비인후과 쪽에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봤더니 이게 정상이야. 이런 경우가 전환장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한우열은 발성불능 증상이 그 중에 이제 좀 있는 거고, 정신과가 그냥 단독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전환장애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구조적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과와 협진을 해서 다른 과적으로 야, 우리 가족은 이상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과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들을 저희가 이제 좀 진료를 하는데, 이 전환장애가 발생하는 거는 이 드라마에서처럼 트라우마와 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우열 병사의 증상은 전환장애일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교과서적으로 이 남자들인 경우는 군대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전환장애. 아무래도 생애에 처음 겪고
평상시랑 너무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또 뭐 전투 상황에 노출된 군인들한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런 전환장애가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되고 뭐 20대 때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제가 봤던 환자도 20대였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환장애가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한번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좀 말을 못하는 군대 부조리 상황을 말하고 싶고 뭔가 고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나도 더 이상 괴롭힘 당하기 싫고 나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기고 싶기도 하고 그냥 눈만 감아버리면 어차피 나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그리고 나는 또 뭐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안 하고 못했던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걸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한우열은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책감의 시작이 말씀하신 대로 부조리한 상황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정말 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생각보다 그 부채의식이나 죄책감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그냥 한번 자리 잡으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퍼니시먼트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학폭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못한 건데 안 한 느낌이 되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회적인 또 인식은 옆에서 그냥 방관자들도 가해자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환장애에 일단은 걸리면요. 여러 가지 책무에서 빠질 수가 있어. 한쪽이 막 마비가 됐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말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아유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전환장애가 뭐 깨병이 아니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이득이 그만큼 이제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좀 벗어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이 DP 활동을 계속 한다면 또 그와 관련된 자극들을 받아서 또 볼 수가 있죠. 계속 좀 힘들 수 있고 너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한우열은 PTSD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 김누릴병이 탈영했다는 뉴스를 보고 막 눈을 떼지 못하는 장면도 있고 끔찍했던 외상 사건이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런 플래시백 형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PTSD 증상 중에 하나고 김누리 일병 사건 현장에서 이제 갑자기 과호흡을 하면서 좀 주저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과각성 증상들도 사실은 PTSD 증상이 있어서 탁가에 입원할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라운딩 도는 간호장교가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마음의 병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환장애는 이렇게 직면을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너 이거 마음의 병이야. 너 뭐 몸에 이상 없어. 이런다고 그런가 보다. 내가 이게 정신과적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진짜 쉽게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면 이분들은 반복적으로 검사를 오히려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좀 잘 이해를 못 해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직면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돼요. 드라마에서는 한우열이 그 탈영 사건을 보고 현장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본인이 원하기도 했지만 투입됐죠.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사실 너무 위험한데? 그냥 누가 봐도 좀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이 전환장애가 있는 경우는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자살 위험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위험한 상황이네.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렇게 자극적인 상황, 좀 부정적인 자극을 줄 만한 상황에 바로 노출되는 거는 당연히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또 실패할 수 있잖아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성공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치, 왜냐면 비슷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안준호 일병은 좀 그래도 뭔가 자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지만 그쵸. 한우열은 병원 입원했는데 안준호는 같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고 괴롭힘 당하는데 계속 그래도 꾸역꾸역 하는데 좀 더 상태가 나은가? 저는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봐요. 오히려? 이 한우열은 힘들다, 아프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하고 어쨌든 막 표현을 해서 입원까지도 하면서 어쨌든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일시적으로 좀 벗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안준호는 힘든 것들을 좀 억누르고 있고 그리고 시즌 1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의 석봉이
계속 옆에 약간 등장해요. 맞아요. 그게 저는 상상이나 회상보다는 약간 환각 같은 상황. 너무 구체적이지. 예, 이게 뭐 환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환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각이나 환시에 시달린다면 그만큼 증상이 좀 더 심해 보이고 시즌2의 1화 보면은 이 안준호가 좀 성격이 약간 바뀌거든요. 맞아. 화를 좀 못 참고. 맞아. 드디어 좀 오히려 통쾌하기도 한데 너무 참으니까. 맞아. 많은 분들은 통쾌하다 진짜 이랬어야 하는데 평상시 원래 모습과 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안준호 상태가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돼요. 그럴 수 있네. 예. 어쨌든 한호열은 쟤는 지금 말도 못하고 막 문제다 이렇게 좀 주변 의료진들이나 위에 선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는데 안준호는 너무 아닌 척을 하니까 두 분 다 빨리 와야겠네. DF 와야겠네. 저희 병원에요. 네, 아니면 뭐 서초점이나 여의도점이라도. 한호열 왔으면 말하는데. 그니까. 한호열이 DF 왔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을 텐데. 맞아. 근데 뭐 생각보다 빨리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DP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라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장면들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또 드라마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또 좀 유익했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